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했죠. 이번 네. 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네. 지금 뭐 아프간 철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상당히 정부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질문에서 그 미국인들과 미국에 협조한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철수가 될 때까지 미군이 철수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그러는 인디펜던트 유권자들이 86%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의 86%가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들의 87%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미국인들과 아프가니스탄 이 미군을 지금까지 도와준 그리고 지금 이 탈레반 정권 아래서 생명이 위태로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구출되기 전에 미군을 철수시킨 바이든 정부의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정치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한 마음이 된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거의 90%에 달하는 이것은 상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전에부터 we don't leave anyone behind. 절대로 우리의 한 명을 적군에 남겨두고 철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그 신념이 강한 미국인데 그 자존심을 깨버린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신임을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조력한 미국을 도와줬던 아프간인들도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을 못했다. 이런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던데 지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미국 정부가 그분들을 철수를 안 하고 미군을 먼저 철수를 시키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나서서 여러 개인들이 혹은 단체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육로로든지 혹은 이제 비행기를 이제 차를 해서 탈출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안 하는 거를 미국 국민들이 그분들을 탈출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모하메시라고 하는 그 현지인 지금까지 미군의 통역관으로 오랫동안 도와준 통역관이 2008년에 그렇죠. 2008년에 13년 전에 바이든 당시 상원 의원이 다른 두 상원 의원과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방문해 가지고 미군 헬리콥터를 타고 적군들이 있는 탈레반 군인들이 있는 산악지대에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상 착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이 묶인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구출해 준 그 친구가 최근에 지금 계속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내가 당신을 그때 구출해 줬는데 왜 나는 구출해 주지 않고 내 가족은 구출해 주지 않고 그냥 떠나느냐.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빨리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자꾸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동안에 지금 이렇게 위기에 있는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지금 시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관심과 국민의 시선을 이 사건에서 눈을 떼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철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주 국민들 앞에 서지도 않았지만은 가끔가다 나와서는 그 철수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마스크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계속 이제 그 주제를 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앞으로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있고 조사해야 될 것과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군부가 어떻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누가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금 이제 많은 미국인들과 그 미군의 도와준 그 아프가니스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탈레반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9/11 20주년을 앞두고 아마 이렇게 철수를 군인이 서두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바로 그 20년 만에 미군을 철수시킨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두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당시 20년 전의 상황보다도 지금 현재의 미국의 안보 상황이 도리어 더 위태롭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쪽에 서 있었던 언론들조차도 계속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정확한 대답을 해준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글쎄요, 그 제가 보면서도 참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큰 이런 참 우리가 미국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의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리더로서 국민 앞에 서서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답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국민 앞에 서지도 않았지, 몇 번 서지도 않았지만은 설 때마다 그냥 자기 텔레프롬프터에 나오는 글만 읽고 바로 뒤로 서서 돌아서 국민에게 등을 지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참 실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도 보니까 국무장관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 남아 있는 미국인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애매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그 탈레반의 협조를 계속 이제 요구할 것 같다, 원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 글쎄요, 그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탈레반 뭐 아프간 철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묻혀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투표가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9월 14일이 투표 날이니까 여러분 받으신 그 우편 그 투표지를 그날까지 그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우체국에 도장이 찍히면은 그게 유효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14일이 지나서 투표일이 지나서 도착을 해도 그거는 유효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들 보면은 어떤 여론조사들은 이제 지금 그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나오는 조사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양측에서 이것도 하나의 선거니까 양측에서 지금 캠페인을 위해서 모금한 돈의 액수를 보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제 소환을 반대하는 게빈 뉴섬 그 주지사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쪽에 모인 돈이 거의 지금 8천만 불, 80 밀리언 달러라고 그러고 네. 그 이제 소환을 이제 원하는 쪽에서 모인 그 액수는 뭐 거의 반도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돈이 중요하냐면은 이 돈을 통해서 이제 TV에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이 아무리 간단한 광고라도 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걸 리마인드 시키고 이게 왜 소환이 되지 않아야 되는지 혹은 소환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그래 많은 척이 이제 그래서 모든 일렉션에서 선거에서 유리한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캠페인을 할 때 정치 캠페인을 할 때 모이는 모금의 액수는 마치 전쟁터에서 필요한 총탄과 같다. 아무리 총이 좋아도 총탄이 없으면은 총을 못 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소환을 반대하는 측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모금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캠페인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특별선거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아마 이런 투표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생각할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번에는 모든 유권자의 가정에 우편 투표지가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또 그걸 또 관심 없이 버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소환이 되면은 공화당 그 후보들 대체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이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레리 엘더에게 이제 투표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공화당 이 쪽에 사람이 주지사가 되면은 지금과 같이 주의회가 확실하게 민주당에 장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그렇게 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대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불과 1년 후에 내년에 있는 그 중간 선거에서 혹시라도 낙선하더라도 그 짧은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지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주의와는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주지사가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에 관련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의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주지사가 게빈 뉴섬 주지사가 만들어 놓은 행정명령들을 다 번복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그 행정명령들을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두 명의 연방 사원 중에서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사원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지금 거의 90이 돼 가시는데 상당히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그 연방 그 대법원의 그 법관에 지명했을 때에 그 법사위원회에 이제 민주당 쪽에 간사로 계셨는데 그때 열심히 싸우지 않았다고 민주당 쪽에서 그를 공격을 심하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에서 그분을 사퇴하라고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이분들의 생각은 게리 뉴섬 민주당 그 주지사가 새로운 대체하는 민주당 그 연방 상원 의원을 이제 지명하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공화당 이 주지사가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을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지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어포인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같이 완전히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번 같이 특별한 선거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나온다든지 공화당 소속의 연방 상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지사가 그런 식으로 공석이 생기는 경우에 연방 상원 혹은 이제 그 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판사들 혹은 이제 그 스테이트 와이드 캘리포니아 전체의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이제 그 행정직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 그 주지사가 어포인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반성경적인 그런 법률이라던가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시도는 할 수 있겠죠. 예, 의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마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이슈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이슈들에까지도 이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이 선거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2주 안 남았죠. 2주 안 남았죠. 예, 2주 안 남았죠. 예, 꼭 선거를 뭐 간단해요. 보시면은 딱 두 가지니까 첫째 질문은 소환에 찬성하느냐, yes or no. 저는 yes라고 이제 투표를 했고 그리고 대체하는 후보를 중에 한 명을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반성경적인 법안이 난무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조금이나마 변화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우리가 네. 크리스천으로서 어느 방향이 맞는지 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캘리포니아 주와 늘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주가 텍사스 주죠. 네, 아주 강력한 공화당의 주인데 이 텍사스 주에서 이번에 낙태 금지법을 시행에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번 팬데믹 동안에 느끼셨지만은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들이 있는데 주 정부들이 한국의 그 무슨 도 정부 같이 그렇게 힘이 없는 약한 정부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미국은 미합중국 United States 스테이트들이 합쳐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게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런 이제 막대한 임무를 맡기긴 했지만은 국내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이제 이런 그 낙태라든지 이런 이슈들에서는 스테이트 거버먼트의 주정부에게 거의 국가에 준하는 아주 큰 막대한 이제 힘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 연방 대법원이 1973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 vs 웨이드의 그 판결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태아를 그 임산모 여성의 한 부분으로 보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를 허락해 주는 판결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낙태가 이루어져 왔지만은 아시는 대로 또 제가 꾸준히 설명해 드린 대로 각 주별로 낙태에 관련된 다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주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들이고 네. 그리고 텍사스와 플로리다 같은 주는 공화당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낙태에 관련된 법안은 상당히 이제 말이 틀리죠. 다르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올해 5월 달에 그 텍사스 주에서 그 의회에서 낙태 금지법을 또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그 20주인가 임신 후에 20주인가 이후부터는 낙태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이번 법안의 이름은 The Heartbeat Act. 그러니까 이제 심장 박동 법안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이 태아의 심장의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에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보통 이제 임신 후에 한 6주 정도 후부터는 이제 태아의 심장이 박동이 뛰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느껴지게 감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6주 후부터는 그 낙태를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경우가 모든 그 낙태의 한 90% 정도가 이제 그게 적용이 그런 경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낙태를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을 이제 지난 5월달에 주지사가 서명을 했죠. 네. 서명을 하고 9월 1일부터 이제 그 적용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렇게 돼 있는데 9월 1일날 밤 늦게 거의 밤 미드나잇쯤 돼서 연방 그 대법원이 계속 이제 반대하는 쪽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 텍사스 잘못된 법안이라고 계속 이제 연방 대법원에게 판결을 해달라 이거 막아달라 블락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왔는데 오랫동안 이제 연방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다가 그 법안이 발효된 첫날 9월 1일 밤 늦게 5대 4의 표결로 5대 4의 표결로 그거는 그 우리가 블락하지 않겠다. 네. 예,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9명입니다. 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6명이고 네. 민주당 소속 그 대통령이 지명한 그 대법관이 3명이기 때문에 6대 3이긴 한데 5대 4의 표결이 나왔어요. 네네.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 성향의 대법관들하고 이제 편을 드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장이 자기가 공화당이 소속된 대통령에서 지명이 됐음에도 이번에도 역시 이제 민주당 성향의 리버럴한 저지들이죠. 그 저스티스들과 네. 이제 편을 먹은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낙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특히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방의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낙태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고 물론 주 차원에서는 많은 그 주의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주 내에서 이제 낙태를 금하는 법은 만들었지만은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연방의회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그 대법원이 1973년도에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돼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번에 이제 9월 1일 날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그런 이제 표결을 내놓으니까 민주당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그럼 이번에 바로 우리 하원에서 이렇게 이것을 뒤집는 법안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 법안을 지금 이제 발의하는 분이 이 남가주 출신의 이제 주리 추라고 이게 LA 카운티의 그 롤랜 하이츠 아마 그쪽일 거예요.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신 그쪽에 지역구가 계신 이제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발의를 해서 그 법을 이제 통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제 그걸 막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대통령도 이렇게 대부분의 민주당의 그 리더들이 codifying 그 연방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낙태를 이렇게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늘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시도가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하원에서는 뭐 한 8석 정도 민주당이 앞서 있으니까 표결로 하게 되면은 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상원에 가서는 이제 60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50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10명이 그 법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기 지역구가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지역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 지역구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지금과 같이 바이든 정권이 민주당이 인기가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법에 찬성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빨리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법안이 이제 살아남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텍사스 주에서는 그 거의 낙태가 실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6주 임신 6주면은 뭐 임산부조차도 그렇죠. 아기가 있는지를 못 느끼는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상황은 이번 법은 이제 과거에는 이 형사 조치를 취하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법들이었는데 각 주에서 만드는 이제 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이번에는 그 누구든지 그 낙태를 시술하거나 돕거나 하는 사람들을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이. 그래서 지금 효과가 굉장히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게 그분들이 사실 그 민사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그 재판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텍사스에 있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그 낙태 시술하는 이 단체들은 낙태를 아마 스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낙태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또 흥미로워요. 오늘도 경제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 텍사스 주법의 낙태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거 굉장히 비미국적이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비미국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는 신실한 캐톨릭 신자라고도 그랬고 낸시 펠로시도 마찬가지였고 자기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게 여성들이 임산부들이 스스로 자기 몸에 관련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권리를 뺏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미국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뒷받침되냐면은 그분들의 생각은 이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여성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성이 임신을 한 임산모가 그 태아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라이프 입장에서는 그 임신한 그때부터 그거는 별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태아가 임산부의 몸 밖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보호받을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 나오는 시점을 이제 로 생각하는 것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펀더멘털한 디퍼런스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분들을 볼 때는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초이스를 woman's choice를 왜 법으로 뺏어가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보는 관점이 확실히 다른 거죠.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비미국적이라는 거는 이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에서 왜 그렇게 낙태를 해라 마라를 결정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인 건가요? 그렇죠. 그 임산부의 그분의 이 rights 그 권리를 왜 법으로 뺏어가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미국이란 국가가 청교도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국가잖아요. 네. 그게 바로 미국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절대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상황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보지만은 양쪽 진영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틀리죠. 네. 예, 어떤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특히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관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권리들, 자유들을 지키자는 거죠. 네. 지금 일단 텍사스주에서 먼저 이 낙태 금지법을 스타트를 끊었는데 예. 앞으로 보수 이 진영의 주에서는 이 텍사스 주법을 따라서 비슷한 법안을 다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미 여러 이제 그 공화당이 장악하는 주에서 이만큼 이렇게까지 이렇게 스트릭트한 그런 법은 아니지만은 유사한 법들은 계속 이제 만들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죠. 네. 그 반대로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특히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헬스 에듀케이션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부모에게 허락 없이 부모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혼자 가서 스스로 낙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마치 그것을 이제 무슨 하나의 그 피임의 방법인 양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왜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만드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낙태를 하게 하는 쉽게 하게 하고 이렇게 무료로 하게 하고 이렇게 낙태를 자꾸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것이 캘리포니아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그런 주에 살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뜨거운 감자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추세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임신 무슨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낳아서 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이것을 이제 그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이제 입양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분들은 한국에 가서도 외국에 가서도 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을 시켜서 이게 잘 키우는 분들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낙태 이슈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이 낙태 금지법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뜨거울 것 같네요.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